네, 지금까지 특허 요건들 중 신규성, 비자명성, 적격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 요건들의 버금가게 발명자 요건도 챙겨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발명자는 기업도 발명자로 특허 출원할 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기업은 발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특허법에 의하면 이제 발명자는 자연인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직원이 발명을 했다면요, 자연인인 직원만 발명자로 리스트될 수 있고요. 기업은 출원인으로 리스트돼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인공지능, 즉 AI가 여러 기술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고요. 그 사람의 버금갈 정도의 지적 활동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세돌과 격돌한 알파고 같은 그런 AI가 특허 기술 개발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런 AI 같은 경우는 발명자로 등재가 가능한가요? 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로 리스트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2021년 9월에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한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I 머신을 사용해서 발명을 했고요. 특허 출원을 하면서 발명자로 그 AI 머신 이름을 리스트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를 특허 거절했고요. 출원인은 연방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연방법원은 AI는 인간이 아니다, 따라서 특허받을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변호사님, 그러면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에는요, 모든 자들이 다 발명인이 될 수가 있나요? 예, 발명자로 인정이 된 사람들이 다수인 경우에는요, 그 모든 발명자를 공동 발명자로 리스트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 공동 발명자들 중에서 1인이라도 고의로 누락을 시킨다거나 고의로 추가를 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특허 무효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회사 연구소 같은 데서 어떤 한 연구원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연구원들이 이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이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낸 그 연구원 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명은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발명은 착상을 하는 단계하고 그 착상된 것을 구체화하는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발명자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착상 단계에서 반드시 기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착상 단계에서 여러 명이 기여를 했으면 이제 공동 발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착상은 1인이 했는데요. 구체화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착상을 한 사람이 발명자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발명 착상을 한 다음에 그 연구원 소속의 테크니션에게 구체화하라고 해서 과업을 줬을 때요. 이때 테크니션은 구체화한 데만 기여했고 착상에는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고요. 연구원만 발명자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연구원이 착상한 발명을 특허 변호사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특허 변호사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자, 특허 변호사는 발명 착상에 기여한 바는 없죠. 그리고 그걸 문서화했을 뿐이죠. 따라서 특허 변호사는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는요. 또는 연구소에는 이제 사장이라는 분이 계시고 팀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사장님이나 팀장님도 발명 착상에 관여를 했으면 발명자가 될 수 있지만 착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장이나 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기업들이 특허 출원 시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이런 특허법상 기준을 유의하셔서 작성해야 어렵게 특허를 받겨도 무효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실용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 김공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교육 영상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